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살짝 어깨가 부딪힌 일, 혹은 상사가 무심코 던진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라는 짧은 한마디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혀 있지는 않나요?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낮에 있었던 그 불쾌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고화질 영화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주위에서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분일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야,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마음 좀 편하게 먹어. 하지만 우리 예민한 사람들에겐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왜 이러고 있겠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건 마음이 약해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뇌가 지금 생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격 탓으로만 돌렸던 예민함의 실체를 뇌과학이라는 현미경으로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특히 생각만으로는 예민함을 고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오히려 생각의 힘과 몸의 반응을 결합해 뇌의 구조 자체를 평온하게 리모델링하는 비법을 공개할 겁니다.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해킹해서 불안의 사이렌을 강제로 꺼버리는 아주 전문적이고 실전적인 기술들을 다룰 겁니다. 오늘 이 팔천자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난자가 아니라 자신의 뇌라는 거대한 배를 운전하는 숙련된 항해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뇌과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예민함이란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사소한 자극을 생존의 위협으로 오인해 비상벨을 울리는 생존 모드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우리 뇌 중심부에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원시시대부터 우리를 지켜온 최고의 보안 요원입니다.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호랑이다, 도망쳐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편도체죠. 그런데 현대 사회의 우리 뇌는 진화 속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상사의 찌푸린 미간, 단톡방의 읽음 표시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 옆 사람의 쩝쩝거리는 소리. 예민한 사람의 편도체는 이런 사소한 자극들을 굶주린 호랑이가 나타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뇌에서는 편도체 납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피질의 전원이 꺼지고 오직 공포와 방어 본능만이 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려 해도 몸이 먼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쳐버린 보안 요원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생각을 고쳐라 라는 조언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아주 영리한 우회로를 제시합니다. 바로 안면 피드백 가설, Facial Feedback Hypothesis을 이용한 센체 해킹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증명된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는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웃기 때문에 기뻐지기도 합니다. 얼굴 근육의 상태가 뇌에 실시간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이 폭발하려는 순간 여러분의 턱과 어깨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를 악물고 있거나 어깨가 귀 쪽으로 바짝 솟아 있을 겁니다. 뇌는 이 근육의 긴장을 보고 아, 진짜 큰일 났구나 라고 확신하며 불안 호르몬을 더 뿜어냅니다. 이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하악관절 및 상부 승모근 이완법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바보 표정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뇌에 보내는 안전 신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해보시죠. 어깨에 들어간 힘을 툭 빼고 아래로 내리세요. 그리고 입을 살짝 벌려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닿지 않게 하세요. 혀는 입천장에서 떼어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이 하악관절 이완 상태는 뇌의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뇌는 턱 근육이 느슨해진 것을 보고 턱이 이렇게 편안한 걸 보니 호랑이는 사라졌나 보네 라고 판단하며 편도체의 사이렌을 멈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정의 변화가 아니라 신체 신호를 통해 뇌의 운영체제를 강제로 재부팅하는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과 인식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하악관절 이완으로 편도체에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잠들어 있는 전전두피질을 깨워야 합니다. 전전두피질은 뇌의 CEO이자 사령탑입니다. 이 사령탑이 강해져야 편도체라는 사나운 개를 제어할 수 있는 튼튼한 목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사고 기술은 바로 인지적 재평가, Cognitive Reappraisal입니다. 이것은 자극에 대해 뇌가 내리는 첫 번째 해석에 의문을 던지고 논리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보고도 인사 없이 지나쳤을 때 예민한 뇌는 나를 무시하나? 라는 자동 사고를 만듭니다. 이때 전전두피질을 사용해 개입해야 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시력이 나쁠 수도 있고 지금 급한 화장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나라는 존재와 저 사람의 행동을 연결짓지 말자. 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정신승리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반복하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의 원리입니다. 생각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뇌라는 지늘개 깊은 길을 내는 바퀴자국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은 뇌를 물리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정교한 조각칼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민함을 즉시 잠재우는 또 하나의 뇌과학적 기술은 어펙트 레이블링, 에펙트 레이블링, 즉 감정 명명하기입니다. UCLA의 매슈 리버먼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사진을 볼 때 이것은 공포다 라고 감정의 이름을 붙이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뚝 떨어지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미치겠네 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뇌의 편도체가 불안이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구나 라고 3인칭 시점으로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 감정에 휩쓸리는 주체에서 그 감정을 관찰하는 관찰자로 바뀝니다.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의 전전두피질이 가동되면서 우뇌에 폭주하는 감정을 제어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라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라고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름이 불린 괴물은 힘을 잃는 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특별히 더 추천하고 싶은 뇌를 평온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기술 2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4-3-2-1 감각 접지 그라운딩 기술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뇌는 주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가상 세계에 가 있습니다. 이 뇌를 강제로 현재라는 현실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 5가지, 만질 수 있는 촉감 4가지, 들리는 소리 3가지, 냄새 2가지, 그리고 지금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1가지를 찾아내어 하나씩 읊어보세요. 뇌의 연산 장치를 오감이라는 실제 데이터 처리에 할당하면 불안이라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뇌를 현재에 묶어두는 가장 과학적인 닫입니다. 2번째는 4-7-8 호흡법을 통한 자율신경계 조절입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8초간 입으로 길게 내뱉으세요. 핵심은 내뱉는 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2배 길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낮추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행위입니다. 뇌에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는 통신망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즉각적인 진정법과 사고의 전환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예민한 뇌의 구조 자체를 평온한 뇌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 뇌과학이 제시하는 처방은 용서와 감사라는 마음 습관의 훈련입니다. 에이, 갑자기 웬 도덕적인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뇌 기능 강화 훈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와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평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매일 밤 감사일기를 적는 행위는 뇌의 전대상 피질을 활성화해 부정적인 정보에만 편향적으로 반응하던 뇌의 습관을 교정합니다. 이 훈련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 몇 번의 운동으로 근육이 생기지 않듯
뇌의 신경망이 재구조화되는 데는 최소 2-3개월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일에서 90일 정도만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인지적으로 재평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약 10주 뒤 여러분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알아누웠을 비난에도 어라? 별로 안 힘드네? 라며 가볍게 털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이 증명하는 신경망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예민함은 여러분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뇌의 생존 메커니즘이 조금 과민하게 설정된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뇌를 2가지 방향에서 공략해야 합니다. 첫째,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버텀업 방식입니다. 하악관절을 이완하고 478 호흡을 통해 몸의 신호를 바꿈으로써 편도체의 사이렌을 끄는 겁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뇌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어펙트 레이블링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여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생각과 인식을 통해 뇌라는 근육을 직접 단련하는 것이죠.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예민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속 편하게 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수십 년간 다져온 예민함의 길은 아주 깊고 견고하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대로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엔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턱에 힘을 빼고 깊은 숨을 내쉬며 여러분의 평온한 뇌를 향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기술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예민함을 잠재우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소통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을 견디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떤 걱정도 없이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